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벌써 이제 8대 의정활동이 한 3년이 지나가고 거의 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벌써 한 3년 차가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의정활동에서 첫 예. 해가 가장 의미가 깊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는데 예. 여소야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회를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싸우고 또는 고소하고 뭐 이런 식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의 경우에는 수없는 대화와 노력 또 갈등 이거를 반복하면서 결국 2011년 본예산은 원만한 합의 조정을 통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때 2011년 타결 이후로 그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있어서는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의미에서의 의정 또는 도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몸을 갖고 계시죠? 네. 그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최근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뭐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세입 결선 문제로 인해서 재정 위기의 국면에 접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세출 문제로 같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줄었고 어떤 정도의 결선 문제가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그동안 자기가 중점적으로 했던 선진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정리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을 버리는 헌신을 보여줘야만 많은 도민도 동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헌신적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차원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 도시공덕뿐만 아니고 좀 저희 산하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기강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기도가 첨령도 1위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이 도는 첨령도 1위지만 산하기관을 측정한다는 건 거의 꼴찌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문제가 나타난 그 기관들의 대부분이 예. 지사의 핵심 측근들이 책임을 맡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지사가 도지사를 처음 하실 때 산하기관에서 진단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하신 분인 만큼 이제 끝나는 마당에 있어서 자기 모습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가 부천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 가장 큰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권 도시들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천, 안양 뭐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도시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뉴타운을 거의 전 지역에 시행을 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이 전 지역에서 한꺼번에 발생을 하면서 뉴타운이 잘못된 문제라는 게 드러나고 난항이 봉착하면서 그 문제가 다시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넓고 지금 뭐 주거 문제, 교통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뉴타운이 해결책이 못 되고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되어져 버리니까 도시의 발전이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도시 재개발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1년 좀 못하게 남았는데요. 의정활동 계획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경기도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손학규 지사 때 당명권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그 이후 김문수 지사를 거치면서 양묘장, 말라리아 방역 등 그래도 남북 협력을 좀 충실하게 해온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북 관계 협력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고만고만하게 좀 진행되어서 경기도가 대표하는 남북 협력 사업의 브랜드랄까 이런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단일 사업들만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단일 사업으로 그냥 열심히 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기 전에 러시아에서 푸틴과 아무르드주의 6억 평의 땅을 사용권을 임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남북 협동농장에 대한 주장들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 이제 개성공단 문제가 좀 풀려지고 금강산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면
남북 그 협동 농장 문제들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그 실태 조사들을 우리 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좀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탈북자 문제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그 탈북자들이 지금 한 그 경기도만 한 5천여 명, 전국으로 한 2만 5천여 명 들어와 있는데 탈북자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형편들이 뭐냐면 적응 못하고 그 이제 그 생활보조 대상자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탈북을 해서 와서 우리나라의 최극빈층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빈층 그나마 아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로 여기서 극빈층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 그 하반기에 우리 감사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좀 지적도 하고 예. 또는 새로운 사업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터민들 뭐 탈북자들 많이 소외받고 있는데 그분들에서 좀 더 많은 열정 있는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